때는 바야흐로 1999년 당시 나를 비롯한 같은 학번 동기들이 99학번들 오리엔테이션을 따라갔었거든. 가서 이제 선배로서의 위엄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 딱 갔는데 99년 1학기에 복학하는 복학생 선배님들이 우르르 와있네. 심지어 그 선배님들이랑 같은 방을 배정받은 거야. 선배로서 까우 좀 잡아보겠다는 곧단 꿈은 망상해수욕장이었고 현실은 선배님들 수발을 들게 되었던 거지. 그런 와중에 한 선배랑 특히 좀 친해졌는데 이 양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이트 이야기가 나왔고 그 양반이 요즘 나이트에서 이런 거 유행하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와 노래를 부르면서 말춤을 추는데 난 그때 그걸 처음 본 거야.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야 넌 이런 것도 모르냐 하는데 그 말에 확 긁힌 거지. 나 삽시간인데 내가 이런 걸 모른다고 무시를 당해? 속으로 그냥 막 부들부들 했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코요테의 데뷔곡 순정이었던 거지. 나한테 코요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순정에 얽힌 추억은 아닌가 그냥 뭐 그런 기억이 있다 이거지. 이때부터 그러니까 1999년부터 시작된 코요테의 전설은 2025년인 지금까지 무려 26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에 듣자 하니 코요테의 신지가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맞나 이게? 26년간 롱런한 그룹의 멤버를 외국 사람도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유명한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코요테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코요테와 그 멤버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이번 시간엔 이렇게 아직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그룹 코요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거지. 26년간 한 길만 판 그룹도 유명하지 못한데 겨우 2년 좀 넘게 유튜브 한 내가 유명해지려면 앞으로 24년을 더해도 모자라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연타. 유튜브 때려. 코요테는 1998년 12월 데뷔한 혼성 3인조 댄스 그룹이었지. 이 코요테의 멤버는 1997년 C2K 2집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었던 차승민, 같은 해 스타일이란 그룹의 백댄서로 활동했던 김구, 그리고 홍일점, 신지로 구성되어 있었어. 원래 신지는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조혜경과 함께 여성 듀오로 데뷔를 준비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엎어지면서 신지는 코요테로 데뷔하게 되고 조혜경은 2000년 파파야의 멤버로 데뷔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당시 신지와 조혜경이 인천 쪽 가요제랑 가요제는 다 쓸고 다니면서 그 동네에선 엄청 유명했다고 하던데 이미 신지는 이때부터 지역구에서 유명했던 거잖아. 이렇게 인천 쪽을 싹 휩쓸던 신지와 조혜경의 여성 듀오는 과연 어땠을지 가창력으로 다 찍어 누르는 전설의 여성 듀오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이거지. 암튼 이 코요테는 1집의 타이틀곡 순정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는 당시 나이트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히트를 치기 시작하지. 이때 당시 우리나라 문화계 전반에 과거 좋았던 시절을 곱씹는 복고가 트렌드였거든. 이 순정은 그 트렌드를 아주 제대로 반영한 노래였어. 우리에게 익숙했던 80년대 히트곡 런던 보이즈의 I'm Gonna Give My Heart를 샘플링한 복고풍의 댄스곡이었고 안무도 80년대 유행했던 말춤이었으니 당시에는 아주 제대로 트렌디한 노래였던 거고 이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됐던 거지. 이후 후속곡 만남까지 연이어 히트를 치는데 이 만남이란 노래는 1991년 데뷔한 가수이자 작곡가 임기훈의 노래란 말이야. 이 사람이 코요테 1집의 디렉터 겸 작곡가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1995년 발표했던 발라드곡 당신과 만날 이날이란 노래를 댄스로 편곡해서 코요테가 다시 부른 노래였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던 거지. 이 만남 활동 당시 코요테는 잠시 멤버가 바뀌는데 김구가 비자 문제로 미국에 가면서 그 빈자리를 객원 멤버 나진우가 채웠던 거야. 이 나진우가 코요테의 객원으로 활동했던 건 한 달 정도 아주 짧았고 이후 미국에서 돌아온 김구가 다시 합류하면서 나진우는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은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타이틀곡 순정과 후속곡 만남까지 히트를 치면서 코요테는 데뷔와 동시에 인기 그룹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때 코요테의 멤버 중에서도 홍일점이었던 신지가 주목을 받게 되거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애띠고 귀여운 외모 거기다가 목소리는 매력적인 파워풀 보이스 그야말로 반전 매력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주목을 받았던 거지. 원래 코요테의 1집은 차승민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앨범이라고 하거든. 그도 그럴 게 이 코요테의 소속사가 엑스플러스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대 투자자가 바로 차승민의 아버지였거든. 그러니 당연히 차승민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룹이었던 거지.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신지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차승민은 어설픈 강타 또는 짝퉁 강타로 불리우면서 신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야. 뭐 의도와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코요테의 1집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적으로도 성공했고 멜론 선정 명반에도 꼽히면서 나름 평단에서의 평가도 좋았던 거지. 게다가 이때 타이틀곡이었던 순정은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인데 특히 응원가로 많이 쓰이면서 요즘 어린 세대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노래인 거야. 그러니까 신지가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렇게 1집으로 대박을 낸 코요테는 1집 활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2집 앨범 작업에 착수하고 1999년 11월 2집을 내고 타이틀곡 실현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노래도 1집의 순정을 작곡한 작곡가 최준영이 만든 노래였고 1집이 복고 컨셉이었다면 2집은 미래지향적 아니 세기말적인 분위기의 컨셉이었거든. 음악도 복고풍에서 테크노 한 스푼 첨가한 것 같은 사운드로 변신을 했던 거지. 이 실현도 인기를 끌면서 히트를 치는데 이 노래는 1위를 한 번도 못하고 줄창 2위만 했던 콩라인 노래였어. 이때 1위를 싹쓸이 했던 게 바로 미국 새끼 스티브 유였던 거야. 1위는 한 번도 못했던 노래 실현이었지만 이 노래는 그야말로 코요테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이 2집부터 신지가 코요테의 메인 보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코요테라는 그룹의 컬러가 정립된단 말이야. 이후 후속곡 미련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집 활동을 종료하게 되지. 2집 활동 종료 이후 코요테는 큰 위기를 맞는데 이때 차승민이 코요테를 탈퇴하게 된단 말이야. 공식적으로는 유학을 떠난다는 이유로 탈퇴를 하는데 사실은 차승민의 가수 활동을 반대한 차승민의 아버지와 차승민의 불화가 심해지면서 결국 차승민의 아버지가 코요테의 기획사 엑스플러스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이로 인해 이 회사가 폐업 처리가 되었던 거지. 그러니까 차승민이 탈퇴하면서 코요테는 회사도 없어지고 해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야. 이런 상황에 주영훈의 주선으로 당시 엄정화와 파파야가 소속되어 있었던 윈선 미디어와 계약을 하면서 코요테는 공중분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 이렇게 기획사를 옮긴 코요테는 신지와 김구 둘이 3집을 준비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남자 멤버 하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잘 안 되었던 거지. 왜냐하면 신지가 메인 보컬이고 김구가 랩을 맡고 있으니 아무래도 나머지 빈자리는 존재감 거의 없는 서브 중에 서브 포지션이잖아. 그러니까 영입이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 기획사 소속의 백댄서였고 이미 약간 인지도를 얻고 있었던 김종민이 투입되었던 거지. 이 당시 김종민은 정식 멤버가 아니라 객원 멤버로 합류를 했던 거였어.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00년 11월 코요테는 3집을 내고 타이틀곡 패션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패션도 인기를 끌었지. 이 당시에 차승민이 패션의 녹음을 마친 상태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패션의 남자 보컬의 주인공은 차승민이고, 패션 활동할 때는 김종민이 립싱크를 했다 곧단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야. 김종민이 코요테의 객원 멤버로 합류를 한 시점에 타이틀곡 패션을 제외한 모든 노래가 녹음을 마친 상태였고, 김종민은 패션의 남자 보컬 파트를 녹음을 했던 거지. 그런데 백댄서 출신이었던 김종민이 노래를 너무 못해서 작곡가 이용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씌워서 녹음을 했던 거야. 암튼 김종민의 목소리도 들어가긴 했으니 남의 목소리에 입만 뻥긋거린 립싱크도 아니고 대리 녹음도 아니었던 거지. 이 문제의 3집 타이틀곡 패션도 인기를 끌었지만 후속곡 파란이 더 큰 인기를 끄는데, 이 파란은 코요테에게 첫 1위를 안겨준 노래였어. 1집 순정부터 2집 실현까지 모두 히트를 쳤지만 정작 코요테는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지. 그런데 김종민이 합류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던 거야. 그러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지. 2집까지 잘 나가던 그룹이 객원 멤버가 합류한 이후 하락세를 탔다면 이 책임은 객원 멤버에게 돌아갈 거 아니야. 아마 코요테 3집이 부진했다면 김종민은 코요테에서 퇴출당하고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다행히 코요테 3집이 대박이 나면서 객원 멤버지만 김종민의 입지가 어느 정도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김종민이 코요테의 정식 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하지만 정작 3집 활동 이후 김종민은 코요테에서 퇴출이 되거든.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싶은데, 코요테가 2집 이후 기획사가 없어져서 윈선 미디어라는 회사로 옮겼다고 앞서 이야기했잖아.
있잖아.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신지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거야. 신지랑 김종민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본 이 기획사 대표가 김종민을 퇴출시키고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다는 거지. 하지만 신지와 김구는 이런 대표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 후 김종민은 코요테에 복귀하면서 코요테의 정식 멤버가 되었던 거지. 이렇게 신지와 김종민의 인연은 시작부터 의리로 뭉쳤고, 그 인연이 25년이나 쌓였으니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고도 남는 거야. 이렇게 다시 3인조가 된 코요테는 기획사를 옮기고 4집을 준비했고, 2002년 3월 4집 필립을 내놓는데, 이 필립은 반드시 설립으로 반드시 일어선다는 뜻을 담고 있는 제목이야. 3집 이후 신지는 성대결절로 인해 목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너무 혹사시킨 목에 문제가 생겼던 거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집 앨범 발매 전에 래퍼 김구가 구속되면서 4집 컴백에 차질이 생기는 악재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신지는 건강마저 나빠지면서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아진 거야. 그러니까 신지와 김종민으로서는 반드시 일어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앨범 제목을 필립이라고 지었던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코요테는 콜라로 활동했던 김영환을 객원 멤버로 영입해서 앨범을 재녹음하고 발매해서 타이틀곡 비몽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다행히 이 비몽은 대박이 나면서 코요테는 그들의 앨범 제목대로 반드시 일어서는데 성공했던 거야. 이렇게 코요테는 4집까지 4연타로 내놓는 앨범마다 히트를 치면서 당시 쿨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혼성그룹으로 우뚝 섰던 거지. 이 4집 활동 이후 2002년 11월 김구는 코요테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면서, 아니 4집이 3월에 나오고 신지랑 김종민이 객원 멤버랑 같이 활동을 했다며 11월 탈퇴는 또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김구의 공식 탈퇴는 2002년 11월이었고 그 전까지는 임시 활동 중단 상태였단 말이야. 암튼 이렇게 2002년 11월 김구의 3년간 코요테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야. 이어서 2003년 5월 코요테는 5집을 내놓는데, 이때 탈퇴한 김구의 자리에 OPPA에서 활동했던 정명훈을 영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정명훈도 정식 멤버가 아니라 객원 멤버였지. 이 5집은 타이틀곡 비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비상도 히트를 치면서 역시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혼성그룹은 코요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던 거지. 거기다가 김종민이 예능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리버리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코요테에서 김종민의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야. 하지만 신지는 이때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예 라이브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고, 거기다가 남자 멤버들이 자꾸 바뀌는 게 신지가 성격이 야랄 맞아서 그렇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5집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던 거야. 이 5집 활동 당시 코요테는 전설의 띵곡을 하나 부르는데,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오프닝곡 우리의 꿈이었던 거지. 네, 어린 시절 우연히, 이것만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떼창이 나오는 바로 그 노래잖아. 이 노래를 알면 신지가 유명한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설마 이 노래를 모르나? 80년대생이 이 노래를 모를 수 있냐 말이야. 암튼 이 전설의 띵곡 바로 요때 세상에 나왔던 거지. 그리고 이 당시 객원 멤버로 활동했던 정명훈은 반응이 좋아서 정식 멤버가 될 뻔했지만 군대를 가면서 정식 멤버가 되지 못했고, 이후 연예계를 은퇴하게 되지. 이렇게 3집부터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뭔 사고가 터지고 멤버는 계속 바뀌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활동을 계속하면서 매번 히트곡을 만들어냈던 코요테였던 거지. 진짜 이게 대단한 거야. 다른 그룹이었으면 해체되고도 남을 사건들을 이겨내면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히트곡을 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 대단한 그룹이 코요테고, 그 코요테 자체가 바로 신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5집 활동이 마무리된 후 정식 멤버가 될 뻔했던 정명훈의 빈자리를 드디어 백가가 채우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코요테가 완성이 되지. 이 백가는 코요테 합류 전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신지의 친구였거든. 신지가 백가에게 코요테 멤버 오디션을 볼 것을 권유했고, 이를 통해서 코요테에 합류하게 된 거야. 이렇게 드디어 완전체가 된 코요테는 2004년 6집을 내고 타이틀곡 디스코왕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코요테가 두 글자 제목이 아닌 노래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지. 1집의 타이틀곡 순정, 후속곡 만남, 2집의 타이틀곡은 실현, 후속곡은 미련, 3집의 타이틀곡은 패션, 후속곡 파란, 4집은 비몽과 애령,
미련으로 활동했고 5집은 비상 그리고 체념으로 활동을 했으니 데뷔 이후 코요테는 항상 두 글자 제목의 노래로 활동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 6집에선 그동안의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전통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곧단 것들을 깨고 디스코왕 무려 4글자 제목의 노래로 활동을 하는데 이 디스코왕도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면서 히트를 치게 되지. 이후 후속곡 불꽃과 투게더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코요테 데뷔 이후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앨범이 바로 이 6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코요테의 히트곡들을 쭉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이 6집의 타이틀곡인 디스코왕, 불꽃, 투게더는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 정작 코요테도 행사라던가 방송에서 이 6집 시절의 노래를 잘 부르지 않거든. 이게 PD나 행사 주최 측에서 6집 노래들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1집부터 5집까지 히트곡만 싹 모아도 콘서트가 쌉 가능할 정도로 히트곡이 많고 게다가 5집까지의 히트곡들이 이상하게도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이 6집 활동 때도 이슈가 하나 있긴 했는데 후속곡이었던 불꽃이 표절 논란이 있었거든. 이 노래가 세리오코가 부른 노래 4개의 노래 시키노 우타를 표절했다는 거지. 당시 이 노래의 작곡가인 이용민이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하긴 했어. 뭐 그렇게 표절 논란이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거든. 그런데 결국 표절을 인정했는지 지금은 불꽃의 작곡가가 시키노 우타의 작곡가인 도요이사 아라키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크게 번지지 않으면서 이게 그 노래들이 임팩트가 없어서 그랬나. 암튼 그렇게 6집 활동은 코요테 최고의 시간이었고 이게 코요테 전성기의 마지막 앨범이었지. 2004년 11월 코요테는 7집 앨범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빙고로 활동을 하는데 아니 코요테 노래에도 빙고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이 노래 빙고도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면서 당시 나름 인기를 끌긴 했거든. 그런데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은 노래야. 그도 그럴 게 이 노래는 그동안 코요테의 색깔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겨울 시즌송이었고 노래는 나쁘지 않았지만 코요테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어색한 느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 이 앨범은 앞서 말했듯이 2004년 11월에 나왔거든. 그런데 2004년 3월에 6집을 내고 그해 여름까지 활동을 했는데 11월에 또 7집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6집이 너무 잘 되고 나니까 이 기세를 몰아보려고 급하게 앨범을 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바로 이때 2004년 11월에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거북이의 빙고가 나왔단 말이야. 같은 해 2004년 그것도 같은 달인 11월 빙고라는 제목의 노래가 동시에 두 곡이 나왔는데 그게 또 같은 혼성그룹 코요테와 거북이였던 거지. 당시 음원 순위로만 보면 코요테가 이긴 것 같긴 한데 결국 길게 봤을 때 이 빙고 대전의 승자는 거북이가 아닌가 싶네. 이 7집부터 코요테는 점차 하락세를 탄단 말이지. 이후 2005년 8집을 내고 타이틀곡 1, 2, 3, 4로 활동을 했어. 이 앨범은 그동안 고착된 코요테의 스타일을 벗어나려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그런 앨범이었는데 이건 뭐 이게 뭔가 싶었거든. 차라리 그냥 하던 걸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고 역시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최고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이렇게 새로 바꾼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이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생활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7집부터 점차 하락세를 타던 코요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지. 이후 코요테는 2006년 9집을 내기 전까지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9집이 코요테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되었던 거야. 이 코요테 9집의 수록곡 중에 기쁜 모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에 얽힌 좀 웃긴 이야기가 있거든.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라는 노래가 이 기쁜 모드를 표절했다 뭐 곧단 이야기가 있었고 이 노래의 작곡가인 주영훈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다 어쩐다 그랬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All About That Bass는 PC라는 밴드의 컨택트라는 곡을 샘플링한 노래인 게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쁜 모드가 이 PC의 컨택트를 표절한 거 아니냐 뭐 또 요런 의혹이 생기면서 주영훈은 바로 아닥하고 버로우를 탔지.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묻혔던 거야. 암튼 이후 코요테는 싱글 위주로 신곡을 내면서 계속 쉬지 않고 활동을 했고 그런 동안에 김종민의 군입대 그리고 백가의 뇌종양 치료와 재활이라는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코요테는 단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6년 동안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 11월 신곡 4개를 내놨는데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 이 노래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이 노래 작곡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코요테 원년
2003년 멤버인 차승민이었고 작사에는 백가가 참여했지. 그러니까 코요테 선후배가 함께 만든 노래였던 거야. 이 노래의 뮤비에 각 멤버들이 등장하는 계절, 그러니까 신지는 겨울, 김종민은 가을, 그리고 백가는 봄, 이게 각 멤버들이 코요테에 합류한 계절을 나타내는 거였단 말이지. 이 노래는 그렇게 코요테와 코요테 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노래였던 거야. 이번 시간에는 가요계 역사상 최장수 혼성그룹 26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체하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이 우리 곁에 있었던 그룹 코요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마 이 영상이 내 채널 영상 중 가장 러닝타임이 긴 영상일 것 같단 말이야. 그 정도로 코요테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고 해야 할 얘기도 많다는 거지.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신지가 유명한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신지가 코요테가 유명한 줄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네. 26년간 함께해온 코요테, 그리고 앞으로 26년을 함께할 코요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최근 좋은 소식이 들리는 신지의 행복을 바란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